결혼 축하드려요. 근데 대체 영숙이들은 왜 그렇게 결혼들을 다 빨리 하는지. 누구야? 나 진짜 소름! 아, 말도 안 돼! 선남이다. 아, 정말.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결혼은 고통의 시작이다. 영숙부입니다. 오늘 사기 영수님 결혼 준비로 오늘도 바쁘시게 어디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아, 이제 웨딩홀 투어 오늘 다녀왔어요. 저희 결혼 준비하던 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아, 오늘 좀 재밌었던 거는 버진 로드를 걸어갈 수 있게 세팅을 다 해주신 거예요. 핀 조명까지. 핀 조명까지. 간 건데? 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식님이랑 같이 좀 걸어보는 것까지 해보고 왔어요. 뭔가 리허설을 한 번쯤 하고 왔어요. 어땠어요? 엄청 네, 설렜어요. 그럼 결정하신 건가요? 네, 오늘 결정하고 왔어요. 이거 준비할 때가 제일 설레는데. 맞아요. 골치 아프기도 하고. 근데 대체 영숙이들은 왜 그렇게 결혼들을 다 빨리 하는지. 다 금사빠인가요? 아니면 이 남자다 싶은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나 다들? 저는 금사빠랑은 원래는 완전 거리가 먼데 근데 이제 결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배우자상은 되게 구체적이었던 편이었어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요. 아, 잠깐만. 보고 있다. 말 잘하라고. 일단 뭐 외모적으로는 그냥 좀 사람한테서 풍겨나오는 분위기가 좀 선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좀 저는 이 눈에 총기가 있는지를 보는데 눈이 좀 똘망똘망한 스타일? 그런 것들이 이제 외모적으로는 보는 부분이었고 이제 성격적으로는 이제 대화를 했을 때 이제 좋은 얘기보다 뭔가 불편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꺼내고 듣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이었어요. 근데 딱 그 방송에 딱 잡혔던 그 장면 중에도 이제 전날 저에게 서운했던 거를 되게 조곤조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본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보고 아, 이런 사람이면 살면서 싸워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결혼하자. 약간 이렇게 했던 거였어요. 두 분은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 많이 하셨잖아요.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가스라이팅 당해서. 지금 아니면 안 돼. 지금 아니면 우린 아닌 거야. 지금 무조건 해야 돼.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 영철님한테 당시 호감이 굉장히 많았던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 이렇게 미쳤을 때 하지 않으면 결혼을 못 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었달까? 근데 이제 만약에 중간에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멈칫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은 아마 저는 아예 안 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약간 신호라고 여겨서.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딱딱딱 하는 것마다 진행이 너무 스무스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진짜 운명인가 보다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까 좀 결혼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책을 보면서 약간 이런 결혼상이 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 이게 맞나라고 하던 중에 근데 제가 정식님을 그때 뵀는데 그런 그 책에서 나왔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그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혼 준비하는데 지금 진짜 좀 걸리는 거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긴 해요. 아직 진행 중이다 보니까. 네. 혹시 프로포즈 받으셨어요? 저 오늘 마침 근데 그 유튜브 내용 올리고 왔는데. 아, 진짜요? 네. 봐야겠네요. 이제 그 인스타 DM이나 뭐 이런 걸로 프로포즈 방식 궁금하다고 이제 되게 메시지가 많이 오셨었어요. 댓글로. 막 부끄러워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이제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프로포즈를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 닥달을 많이 했었는데 자긴 방송에서 했다고 영숙님 손 하면서 자기가 넷째 손가락에 반지 끼워주지 않았냐. 그게 내 프로포즈였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장난으로 막 맞아 이랬었는데 이제 슬슬 이제 같이 살면서 장난해?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혼인신고 전에 저랑 손가락 약지 걸고 약속도 했어요. 오빠 식 전에는 프로포즈 할 거지? 이랬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받아내려고 이벤트를. 내가 약속할게 하고서 딱 했는데 아무것도 없음.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했네. 올해 안에 뭐 새로운 이벤트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어, 영수님들 저는 아직 프로포즈 못 아직, 받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제 압박감이 엄청 저희 영수님도 방송에서 아마 막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프로포즈가 있다. 자기가 생각하는 프로포즈는 하와이에 가서 경비행기를 타고 노을이 질 때쯤에 올라가서 그 하늘에서 반지를 주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아주 마음에 든다. 그걸로 해라. 라고 했더니 아 근데 이미 얘기했으니까 이건 서프라이즈가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프라이즈인 거 중요하지 않고 마음에 드니까 그걸로 해라. 그랬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스튜디오 촬영 날이 있는 날이었는데 이제 좀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예물 맞춰서 그 예물이 나오면 그거를 끼고 스튜디오 촬영을 한대요. 아 이거 어차피 그냥 자기 만족이다. 상관없다. 그냥 없이 찍자.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그게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뭔가 급하게 하더라도 뭔가 없이 하는 것 같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진짜 상관이 없었거든요. 저는 어차피 뭐 웨딩 네일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진짜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자 했는데 이제 스튜디오 그 촬영 날 자 신부 이제 뒤돌아보세요 하고 딱 뒤돌았더니 이 반지를 들고 이렇게 하고 끝낸 거예요. 아, 원래 이런 반응이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딱 보고 소품이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 무슨 소품이야 내가 준비한 거지 막 이래서 이걸 왜 준비했는데? 제가 약간 그랬더니 이제 오빠는 서운하고 저는 저대로 왜 내가 싫다는 것만 하고 나한테 왜 좋아하지 않냐고 하는 거야. 이런 걸로 이제 부딪혔던 굉장히 프로포즈에 아픈 추억이 있어서 다시 할 생각이 없냐라고 했더니 아니 난 했는데 그래 그런 걸로 하자. 영숙님 웨딩하고 너무 예쁘던데 마음에 드셨나요? 죄송해요. 아 그러니까 뭐 마음에 안 들진 않는데 사실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원래 그런 걸 별로 욕심도 많이 없고 전날에 이제 오빠랑 놀고 밤에 같이 족발 시켜 먹고 그러고 다음날 이제 촬영했거든요. 왜냐면 촬영은 어차피 다 포토샵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괜찮아 먹고 자지 마 해서 소주에다가 족발 먹거든요. 아 근데 다이어트 따위. 지나고 나니까 그냥 조금 더 붓기라도 빼고 찍을 걸 이런 느낌이 너무 예쁘던데. 그래도 이제 워낙 거기서 잘 찍어주셔가지고 막 이거 싫어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약간의 개인적인 아쉬움? 그런 느낌? 저희 웨딩 화보도 저 되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부러 뭐 딱 찍고 싶은 그런 데도 있고 스튜디오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그날 가서 어떤 드레스에 어떤 헤어스타일에 뭐 이런 식으로 매칭을 어떻게 하고 액세서리는 그럼 뭘 하고 막 이걸 혼자 막 PPT에 막 정리해가지고 네 그래서 작가님한테도 이때 이거 찍을 거고 이 착장일 때 이 포즈 찍어야 되고 막 이거를 막 다 말씀을 드렸더니 작가님들 이렇게 보시고는 아 이거 대충 했다간 다시 찍겠다 싶으셨는데 엄청 열심히 자 지금 이거 찍을게요 이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이제 원하는 컷들을 뽑아냈던 그런 웨딩. 그렇게 되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계획적으로. 네,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막 그 PPT도 공유해주고 막 그랬어요. 저도 공유했어요. 저도 미리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하셨어야 되네요. 스튜디오 촬영 아직 안 네, 하셨나요? 저희는 아직 네. 안 했는데 좀 약간 한복 느낌의 오. 배경이랑 한복 사진을 좀 네, 네. 원한다고 했고 그래서 배경 위주로 스튜디오를 지금 선정한 상태입니다. 언제 찍으세요? 7월 달? 7월. 네, 7월 달. 아직은 남았죠. 영숙에게 물어봐. 영숙이가 알려줄게. 결혼 궁금해요. 혹시 요리는 누가 하시나요? 저도 초반에는 이제 처음에 본인이 하겠다고 막 했었어요. 주방을 본인 영역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잘하는 거예요. 못하지 않아요. 근데 잘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물론 요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냉장고에 남아있는 식재료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게 그날 메뉴를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효율적으로 이제 메뉴 구성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씩 도와주다가 보니 메뉴도 제가 정하게 되고 메뉴를 내가 정했으니 요리도 내가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설거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입맛 같은 것도 둘이 스타일은 좀 다른데 오빠 음식은 오빠 음식대로 제가 좀 좋아하고 제 음식은 또 제 음식대로 오빠가 되게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서로 누가 해줘도 맛있게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요리 좋아하세요? 싫어하진 않는데 요리할 일이 잘 없었어요. 근데 저 집에서는 혼자서 저는 밥을 해먹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차려본 적은 없다 보니 차렸을 때 맛이 있을까가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오히려 반대여서 저도 자취생활 좀 오래 했었는데 저는 절대 집에서 안 해 먹었거든요. 설거지거리 나오는 것도 싫고 집에 있으면 배가 고프긴 한데 뭘 해 먹고 싶을 만큼 배가 고프지 않은 느낌? 그래서 이제 요리 안 했었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막 요리가 너무 즐겁다 이런 건 사실 아닌데 이제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좀 뿌듯함이 있기는 하죠. 정식님은 요리 잘하시나요? 정식님이요? 정식님 요리 아직 해주신 적이 아, 없어요. 아직 서로 요리를 네, 해주신 적은 서로가 아직은 없나요? 없어가지고 제가 기회가 되면 아직 베일에 쌓여 있군요. 근데 잘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부모, 그러니까 어머님이 요리를 잘 하세요. 보통은 이제 그 입맛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더라고. 이 맛을 내야 돼라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전 기대하겠습니다. 미안해. 터졌다. 정식님 할 일이 두 가지가 생기셨어요. 요리해주기 프로포즈. 리스트업 되는 중. 아니야, 내가 해줄 거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빠가 저축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좀 저축을 맡아서 하는. 경제권이라고 하는 게 애매하긴 한데 이제 쓰는 거는 오히려 남편이 결정을 많이 하고 지금 뭐 있는 돈이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 우리 이걸 이렇게 나눠서 써볼까? 뭐 이번 달 예산을 이렇게 잡아볼까? 이런 뭔가 계획하는 거는 제가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거나 뭘 할지는 이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경제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네, 이세 계획은 이제 아무래도 둘 다 이제 아이 한 명 정도. 물론 오빠는 사실 애를 많이 낳자고 처음에 그랬었고 저는 애를 원래 성격이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예 제로. 근데 이제 오빠가 너무 애를 좋아하는 게 보이니까 우선 한 명을 낳아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점을 찾았는데 일단은 저희는 연애를 너무 못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신혼을 즐기다가 차차. 저도 일단 뭐 급하게는 아니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좀 둘이 지내다가 뭐 가지자고 얘기는 했는데 저희는 둘 다 애기 좋아해가지고 저는 최소 둘, 최대 넷 까지도 생각하면 제가 이제 세 자매로 컸는데 뭔가 이제 어렸을 때는 막 엄청 싸우고 막 이러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크고 나니까 형제 자매가 되게 든든한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녀에게 뭔가 형제 자매를 만들어주는 게 진짜 뭔가 유산처럼 중요한 평생의 친구를 만들어주는 느낌이란 생각이 들어서 아, 둘 정도는 낳아줘야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한 명이나 두 명 저희도 비슷한 생각은 하고 있고 아마 저희는 좀 빨리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한 명을 낳았는데 너무 예쁘대요. 힘든 부분, 그러니까 육아에 힘든 부분도 있는데 혼자 있는데 좀 외로워 보인다거나 좀 너무 예쁘네 하나 더 갖고 더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한 명을 더 가지는 경우가 있대. 우선은 처음에 아이를 이렇게 안 좋아하던 사람도 낳으면 좋아진대요. 내 얘기는 예쁘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한번 해봤을 때 그래도 할 수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 더 좀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사실 이제 저는 아예 이제 거주지가 아예 바뀌었잖아요. 물론 이제 결혼하면 다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남편 쪽으로 아예 옮긴 거니까 뭐 이제 모든 방면에서 아예 다 달라졌죠. 생활 환경도 그렇고 이제 뭐 일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건 그냥 뭐 현실적인 변화고 그 외에 이제 같이 결혼해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제 진짜 내가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가족하고 이제 사는 거니까 좀 더 안정감이 많이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내 가족이 생겼구나, 약간 동반자가 생겼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강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오히려 저는 이제 제 개인 생활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그냥 뭐 평소처럼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근데 이제 집에 돌아오면 어쨌든 누가 있다는 게 처음엔 되게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정말 배우자가 생겨서 뭐 정말 돌아다니다가도
이거 보면 이따 저녁에 가서 오빠랑 이거 해먹자고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말에도 이번 주말에는 오빠랑 뭐 하면서 뭐 보자고 해야지. 이런 뭔가가 뭐 좋은 거, 나쁜 거 뭐 얘기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했을 때 그냥 딱 안정적으로 떠오르는 한 명이 생긴 거. 그리고 전 사실 이제 연애보다 결혼을 더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연애는 어쨌든 하다가 계속 이 사람과 내가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만나다 보니까 너무 마음 주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오히려 좀 더 편하게 다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안정감인 것 같아요. 미쳤을 때 하자. 왜냐면은 한 사람을 평생 믿고 간다는 건데 연애를 제가 봤을 때 진짜 백날 해도 이 사람의 100%를 알 수가 없거든요.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살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믿고 평생 갈 수 있다는 게 진짜 미친 짓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사람과 맞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이제 큰 행복이 주어지는 거고. 근데 만약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하면 이제 그냥 인생 최대의 불행. 저는 물론 전자입니다. 결혼은 고통의 시작이다. 근데 이 고통이 고통을 지났을 때 굉장한 성취감과 행복이 있는 고통인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맞는 사람과 만나서 이걸 맞춰가는 과정에서 뭐 어렵고 또 때론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정말 둘도 없는 짝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평생 놀 친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같이 놀아야 되고 싸워도 풀어야 되고.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솔로 나갔는데 커플이 안 되고 그냥 나왔으면 키 크고 멍청하지만 귀여운. SBS 플러스 영숙주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